객체 지향을 사용할 때 편리한 점 중에 하나가 입출력의 편의성입니다. C++를 사용하면 입출력을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의 입출력은 스트림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림은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알겠지만 시냇물을 뜻하잖아요.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입력이나 출력을 현재 운영체제의 입출력 흐름에 맞게 실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입력했으면 입력 스트림이 되고 출력했으면 출력 스트림이 됩니다. 컴퓨터에서는 영어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input stream과 output stream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을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입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콘솔을 이용해서 입출력을 하는 방법, 파일을 이용해서 입출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문자열을 많이 쓰잖아요. 문자열을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 이용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지만 더 편하게 하는 방식이 스트링 스트림이라는 것도 C++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콘솔, 파일, 문자열 요 세 가지 방식으로 입출력 스트림을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또 하나 새롭게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입출력 스트림을 쓸 거니까 이름을 IO 스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IO 스트림, 테스트 IO 스트림이라는 걸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항상 프로젝트를 만들면 현재 내가 사용하는 개발 환경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꼭 빌드를 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헬로 월드라는 게 이제 잘 나왔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IOStream이라는 거를 이미 헤드 파일로 저절로 인클루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콘솔 앱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IOStream이 저절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cout이라고 하는 게 바로 콘솔로 출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콘솔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좀 더 정보를 찾아보면 콘솔 아웃풋을 하긴 하는데 그때 그 C가 콘솔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 얘는 콘솔로 출력하기 때문에 콘솔 아웃풋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실제로는 이제 콘솔로 우리가 출력을 하는데 출력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ASCII입니다. 그러니까 바이트 방식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바이트를 나타내는 C 언어의 자료형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캐릭터죠. 자, 캐릭터로 출력한다고 해서 cout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나타내는 자료형인 캐릭터 형식으로 콘솔 출력을 한다고 해서 cout이라고 하는데요. 이 cout은 좋은 점이 객체 지향의 자동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출력하자고 하는 자료형에 따라서 cout의 출력 함수가 바뀝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연산자 중복 때문이죠.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때문에 입력 함수에 따라서, 입력 변수에 따라서 오퍼레이터 요 꺽쇠 두 개로 표현하는 이 연산자의 출력 함수가 바뀌게 됩니다. 뭐에 따라서? 입력 변수에 따라서. C++에서는 C 언어하고는 다르게 함수명도 보지만 입력 변수도 봅니다. 그래서 C++에서는 그 컴파일러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함수명과 입력 변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 이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가 다르면 내부적으로는 함수 이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함수를 인식을 합니다. 근데 좋은 점은 그걸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다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알아서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cout으로 출력하는 것은 무지하게 편리합니다. 다만 편리하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이미 다 만들었기 때문인데 우리는 표준 스트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C++의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작성하지 않는다 뿐이지 표준 라이브러리를 설계한 프로그래머는 엄청 고심을 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프로그래밍에서는 내가 밑바닥부터 다 개발하진 않기 때문에 이전에 만든 사람들의 놀라운 결과물을 우리 프로젝트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게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이용하려면 돌아가는 내용을 우리가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충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콘솔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건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I/O 스트림은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이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는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코드 블럭에는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밑에 있는 std 콜론은 생략하는 게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뉴징 이용해가지고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밑에는 더 이상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 밑에 있는 cout이다 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임스페이스 접근할 때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쓰고 콜론 쓰잖아요. 자,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멤버들이 구별이 되도록 한 게 C++의 방식입니다. 근데 위에 컴파일러에게 나는 앞으로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밑에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이제 C 방식에서는 new line, 엔터입니다. 엔터를 할 때 escape 문자를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scape 문자라고 하는 거는 ASCII 코드, 기본적인 ASCII 코드를 벗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escape 문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문자를 벗어난 여러 가지 제어 구문이라든지 특수 문자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escape 문자를 이제 많이 썼는데 C++에 오게 되면 이 엔터는 기본적으로 cout에서 제공을 합니다. 뭔가 하면 endline으로 이제 제공합니다. 얘는 end of line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줄의 끝인데 더 쉽게 말하면 키보드에 있는 엔터죠. 엔터를 하는 겁니다. 엔터를 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자, cout은 자, 오퍼레이터 중복, 연산자 중복할 때 보면 자, 이 연산을 한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을 다시 한번 리턴을 하죠. 리턴하는데 그냥 리턴하는 게 아니고 레퍼런스로 리턴합니다. 하니까 그 레퍼런스를 다시 받아서 출력 스트림이 또 작동을 하고 여기서 다 하고 나면 다시 연산자 중복에서 아웃풋 스트림이 오기 때문에 다시 아웃풋 스트림 쪽으로 내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hello world 다음에 this is my first OStream test 이런 방식으로 내가 써가지고 순서대로 계속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고 자 int i는 10이라고 하면 cout으로 여러가지 결과물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쌍따옴표는 당연히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 상수를 뜻하는데 자 그걸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정수잖아요. int는 정수인데 정수도 출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0을 쓰니까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자, 이런 방식으로 출력을 막 할 수가 있고요. 자, 출력할 때 또 더블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더블 x는 1.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이런 걸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 자, 이번에는 x는 얼마인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데 출력할 때 보면
나 여기 출력할 때 1.23456, 7, 8, 9 이렇게 갔는데 왜 7까지 나오지? 라고 하면 Cout은 기본적으로 보기 편하게 더블의 자료형을 바꿔서 더블 자료형의 US자를 바꿔서 출력을 합니다. 근데 나는 출력을 할 때 좀 더 정밀하게 출력하고 싶다고 하면 Cout이라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다양한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Cout.Precision이라는 겁니다. 얘는 정밀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얘는 더블의 출력 정밀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소스.점 뒤에 자릿수를 뭐 10자리라고 하고 싶다 라고 하면 10이라고 쓰면 됩니다. 10이라고 쓰면 자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열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까지 쳐가지고 10개를 만드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정밀도를 높이고 싶으면 Cout의 메소드 중 하나인 Precision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 더 많은 출력을 만들고 싶으면 20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지만 이걸 뭐 50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유효자리가 50개가 될 건가 하면 당연히 그거는 아닐 텐데, 근데도 뭐 많이 나오긴 하네요. 어쨌건 우리가 이제 더블을 쓸 때는 정밀도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걸 출력은 하긴 하지만 정밀도 한계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이 이제 바뀐다는 거는 이제 볼 수 있고, 그 바뀌는 메서드는 Cout에 있는 Precision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쓸 거는 마이크스트로 런에 들어가 가지고 오스트림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오스트림이 있으면 이제 오스트림에 대한 정보를 띄워주는데 여기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여기 필요한 그러면 우리 엔드라인은 있고요. Cout은 오스트림의 인스턴스입니다. 자, 그걸 이제 만들었고 우리가 쓴 게 요 아프레이터 꺽쇠 요걸 이제 썼잖아요. 그 썼고, 근데 프리시전은 여기 없는데 없는 거 보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상속을 배울 건데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 쪽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베이직 오스트림 쪽에 가면 또 여기에 다양한 멤버 함수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프리시전은 없네요. 그 프리시전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찾아서 가다 보면 그 정보를 이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은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계층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함수들은 내가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걸 내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모든 클래스의 메소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똑똑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약간 모자란 방법일까요? 모자란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내가 단어가 좀 약하다 해가지고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사전 찾는 법을 알면 되는 거지 사전 전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쓰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와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내가 쓰진 않는데도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한다는 것은 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를 습득하면 됩니다. 물론 공부할 때 기본적인 맥락,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영어를 다시 예를 들면 그래서 사전을 다 외우는 건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 번역이 됩니까? 기본적인 문법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아는 조건 하에서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내가 검색을 해가지고 그 기능을 마이크스트로 러닝에서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런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 프리시전 정보가 이제 알고 싶으면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마법키에 해당하는 F12를 누릅니다. 그러면 프리시전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갑니다. XIOS 베이스라는 거에 얘가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봐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림 사이즈를 이제 조정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 헤드 파일 쪽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사용자에게 이제 정보를 사용자가 이 정밀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상당히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천천히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출력을 할 때 우리가 printf 같은 자 cout은 예전 C에 printf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printf는 이제 표준 IO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 standard io.h에 정의된 함수 printf를 썼잖아요. 그래서 standard IO는 입력을 받으면 그때 바로 출력을 하거나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이 끝나면 그냥 바로 복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어진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표준 IO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IO 스트림으로 오게 되면 내가 여기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출력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운영체제가 판단해가지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동기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기화를 하는 이유는 내가 스트림 쪽에 입력이나 출력을 원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스트림은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운영체제 판단 하에서 입력을 하거나 출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바로 출력을 했으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printf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스탠다드 IO 밑에 있는 함수인 printf하고 연동해가지고 동기를 맞추라 라고 싶으면 cout.sync라는 게 있습니다. sync를 동기 맞추는 거잖아요. sync with standard IO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탠다드 IO하고 동기 맞춰서 하라 라는 게 필요하면 동기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동기를 맞추는 거고요. 자, 그래서 스탠다드 IO와 동기 맞춤. 자, 동기 맞추는 걸 영어로 sync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sync라고 하고요. sync with studio라고 하는 단어들 3개를 묶었잖아요. 단어 3개 묶는데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는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C 언어의 전통을 받아서 함수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근데 sync with standard IO를 붙여버리면 읽기가 어려우니까 언더바, 언더스코어를 써가지고 함수 이름을 표현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snake case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제 뱀 격식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번역하지는 않고요. 뱀처럼 이제 꼬불꼬불 소문자를 언더바로 이었다고 해가지고 snake case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수 이름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엔드라인처럼 또 필요한 이런 변수들을 cout에 넣어줌으로써 원하는 결과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라인을 하면 엔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림은 언제 출력이 나올지 모르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출력을 그냥 다 해라 라고 하고 싶을 때는 플러시라는 표현도 이제 씁니다. 플러시를 하면 이 플러시를 만날 때는 이전에 쌓여있는 스트림을 일단 다 출력을 합니다. 출력하기 때문에 사용자 모니터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시는 현재 출력을 완전히 그러니까 현재
출력 요청을 완료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Cout에다가 출력해 주세요 요청한 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지금 바로 출력을 하라는 게 바로 플러시의 의미입니다. 플러시 사진 찾아보면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게 플러시죠. 물 내리면 쌓여있던 찌꺼기가 확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플러시를 쓰면 결과가 확 나온다. 모니터로 결과가 확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Cout만 있는 게 아니고 Cin도 있습니다. Cin. 자, Cin을 쓰면 출력을 우리가 Cout으로 내보냈는데 Cin은 당연히 입력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Cin은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그러니까 Cin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콘솔 입력인데 원래 어원은 뭐겠어요? 자, 캐릭터 인풋입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입력받겠다 그런 게 아니고 스트림하고 내가 정보 교환을 하는데 그때 단위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단위가 캐릭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캐릭터가 됩니까? 옛날에는 다 바이트 단위로 통신했기 때문에 바이트가 기본이 되고 그 바이트에 해당하는 C의 자료형이 바로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rintf처럼 C는 예전 scanf하고 동일합니다. scanf에 해당하는 거고 얘도 당연히 스탠다드 io.h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옛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동기 맞추고 싶으면 sync with standard io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Cout이나 Cin은 iostream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았으면 이 받은 입력을 출력을 해줄 수 있죠. 자, 내가 받은 i는 얼마인지 엔터를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출력을 굉장히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는 건 입력하라는 뜻이니까 난 20 하면 20이 나오게 되는데 출력을 안 했네요. 입력받은 걸 출력을 했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20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0 하면 마이너스 20이 들어갑니다. 그럼 입력을 받아서 어디 저장하는 겁니까? 자료형 int로 저장하는 겁니다. 얘만 가능한 게 아니고 더블도 가능합니다. 더블도 입력해가지고 나는 이제 x를 한번 입력받아서 출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20, 그 다음에 1.234 하면 1.234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출력을 할 때 프리시전을 50으로 맞췄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Cout의 프리시전을 4개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 1 하면 정밀도에 맞춰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Cin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때도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떤 건가 하면 자, 사용자에게 정수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착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정수 입력을 했는데 문자를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수 입력하라고 했는데 난 문자 입력을 했습니다. 문자 입력하면 뭔가 결과가 이제 흐트러지게 되잖아요. 흐트러지게 되고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A 입력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수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실수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건너뛰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Cin을 내가 입력받았는데 오류가 났기 때문입니다. 오류가 났는데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거는 정상적인 Cin은 널이 아닙니다. 잘 동작하고 있으니까 널은 비어있다는 뜻이잖아요. 널이 아닌데 자, 입력을 받았는데 입력에 오류가 생기면 Cin이 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f 구문, 조건문을 하나 씁니다. Cin이
자, 널이 아니다라는 건 정상이라는 건데, 자, 정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C 언어에서 느낌표는 not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에러 처리를 좀 해줘야죠. 해주고 얘는 정상이니까 그냥 우리 지금처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Cin에 오류가 생긴 거라서 Cin에 오류가 생겼다는 거를 클리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Cin에 생긴 오류를 지운다는 겁니다. 클리어는 깨끗하게 한다는 거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내가 쓸데없는 입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입력을 보통 이제 무시를 해줘야 됩니다. 무시를 하는데 몇 개를 무시할 건지를 다 정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그노어 할 때, 무시할 때는 10,000개 정도를 무시합니다. 얘가 가장 기본입니다. 10,000개 정도 무시하고,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엔터로 이제 입력 끝을 표시를 하니까 엔터를 만날 때까지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인 입력을 무시하는데 영어로 ignore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10,000개를 무시하거나 엔터를 만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인을 쓸 때는 에러 처리를 꼭 해줘야지 동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내가 A를 썼다고 하면 그 다음에 무시를 한 거고, 이게 에러가 났다고 내가 안 쓰니까 이게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밑에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여기서도 친절할 필요가 있으니까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런 거를 하나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A, B, C 이렇게 하면 정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이제는 정수 입력을 떠나서 이제 실수 입력을 하는 거니까 실수 입력해서 2에 20승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실수는 입력이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뿐만 아니고 나는 문자열도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자열 입력을 받을 때는 스트링 클래스를 써야 되니까 include를 스트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입력을 받아보면, 자, str로 입력 받아서 cout으로, 자, str은 이렇다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번엔 문자열 입력을 받는 겁니다. 자, 문자열 입력을 이제 받는 건데, 자, 이 문자열이니까 this is test. 자, 이렇게 문자열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출력을 안 했네요. 자, 출력. 어떤 게 들어가는 거 봅시다. 자, 문자열 입력을 내가 하고 싶어서 this is a test라고 쳤는데 나오는 거는 this is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자, C는 기본적으로 문자열로 입력을 받을 때 단어 단위 입력을 받습니다. 한 줄 단위가 아니고 단어 단위로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어 단위가 아니고 한 줄 단위로 입력을 받고 싶으면 새로운 함수를 하나 써줘야 됩니다. 그 함수가 바로 getLine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getLine 함수를 한번 써보면 Cin에서 입력을 받아서 스트링 쪽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내가 받은 문장을 정확하게 보고 싶어서, 자, 스트링 출력에 앞뒤로 대괄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this is a test하고 느낌표 치면 이번에는 단어 단위가 아니고 줄 단위로 입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Cin과
see out을 다루는 연습을 해 봤습니다.